LA 레이커스의 공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루카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의 안정적인 득점력, 플레이 메이커로 변신한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에 힘입어 승승장구 중입니다. 세 선수가 함께 뛴 시간이 적었음에도 오펜시브 레이팅이 9위에 달할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지난 시즌 기록한 11위보다 더 좋은 수치죠. 돈치치와 리브스의 2대2 게임, 여기서 파생되는 볼의 흐름, 르브론의 트랜지션까지 레이커스의 확실한 공격 컨셉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느린 템포에서 나오는 뛰어난 하프코트 오펜스가 레이커스의 장점이죠. 그렇다면 수비는 어떨까요? 레이커스 수비는 공격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레이커스는 디펜시브 레이팅 16위이기 때문에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색깔 자체는 확실한 편입니다. 지난 시즌 JJ 레딕 감독이 부임한 이후 레이커스는 골밑 수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레이커스가 어떠한 수비를 펼치는지, 현재 로스터에서 수비 강화를 통해 우승을 노릴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딕 감독이 가장 강조하는 수비는 페인트존 수비입니다. 안쪽을 확실하게 틀어 묶어야 된다는 수비 컨셉입니다. 디안드레 에이튼과 잭슨 헤이지가 있지만 레이커스는 확실한 높이를 자랑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페인트존 실점 11위를 기록 중이죠. 특히 제한구역인 RA에서도 야투를 단 24.8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슛 기회를 쉽게 주지 않겠다는 철학입니다. 라이언 롤린스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디안드레 에이튼과 미스매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1대1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 레이커스 선수들이 준비합니다. 위크사이드에서 달튼 크넥트와 루카 돈치치가 이미 페인트존에 발을 담그고 도움 수비를 준비하고 있죠. 옆에서는 제이크 라라비아도 공간을 좁힙니다. 결국 중거리 슛 기회도 여의치 않았고 안쪽으로 들어와도 수비수가 많다 보니 외곽으로 내줍니다. 하지만 돈치치가 빠르게 클로즈아웃 나가면서 블록을 해냅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돈치치 상대로 1대1을 시도합니다. 야니스가 왼쪽으로 들어갈 때 이미 크넥트와 오스틴 리브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치치가 강한 범핑으로 1차 저지에 성공합니다. 이후 야니스가 스핀 무브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리브스와 막시 클리바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터프슛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로밍 수비입니다. 레이커스 수비를 이해하기 위해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움직임인데요. 롬의 사전적인 뜻은 돌아다니다, 배회하다입니다. 농구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코트를 돌아다니면서 수비하는 걸 말합니다. 주로 위크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많이 펼치는 수비죠. 레이커스도 이러한 로밍 수비를 자주 펼칩니다. 제일런 브런슨과 돈치치가 매치업이 됩니다. 누가 봐도 돈치치가 브런슨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잭슨 헤이지가 도움 수비에 나섭니다. 코너 쪽을 막던 헤이지가 올라와서 브런슨의 이동 경로를 차단합니다. 바로 로밍 수비입니다. 브런슨을 제외한 선수들은 오른쪽 사이드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 명의 수비수가 빈다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결국 여기서 브런슨이 돈치치와 헤이지를 신경 쓰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데이비언 미첼이 루이 하치무라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미첼이 스피드에서 우위죠. 따라서 코너를 막던 리브스가 미리 페인트존으로 올라와서 도움 수비를 준비합니다. 리브스의 로밍 수비입니다. 돌파할 때 공간이 나지 않다 보니 외곽으로 빼냈고 결국 이 공이 끊기고 맙니다. 레이커스는 페인트존과 로밍 수비를 통해 골밑에서 손쉬운 득점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에드워즈는 한때 레이커스의 이러한 수비를 보고 무슨 수비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대인 방어인데 지역 방어 같다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수가 골밑에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가 스페이싱과 볼의 흐름을 잘 가져가면 3점 슛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커스는 상대의 가장 슈팅이 떨어지는 선수가 슛을 던지도록 선택과 집중에 나서기도 합니다. 결국 안쪽에서 로테이션을 돌다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클로즈아웃과 컨테스트가 중요한 이유죠. 실제로 레이커스는 3점슛 시도 허용이 21입니다. 레이커스를 만나는 팀은 3점슛을 자주 시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3점슛 허용률은 13위로 나쁘지 않습니다. 3점슛을 많이 던졌지만 생각보다 실점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NBA.com에서는 수비수와 6피트 이상 떨어진 상황을 와이드 오픈이라고 부릅니다. 이 와이드 오픈 3점슛 허용률이 9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보면 나름 수비 컨셉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깅 디펜스로 내버려둔 슈터가 살아난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게 지난 2025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두드러졌죠. 당시 레이커스는 슈팅이 떨어지는 제이든 맥다니엘스를 어느 정도 내버려두고 앤서니 에드워즈나 골밑 수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맥다니엘스가 미쳐 날뛰었죠.
정규 시즌 평균 12.2득점을 넣은 맥다니엘스가 레이커스 시리즈에서 무려 17.4득점, 야투 성공률 57.4%, 3점슛 성공률 37.5%로 펄펄 날았습니다. 에드워즈 도움 수비를 준비하다 보니 돈치치가 내려왔고 맥다니엘스가 3점 슛을 꽂아 넣습니다. 앞에 공간이 열리다 보니 공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캐치앤고도 살아났습니다. 레이커스는 골밑에서 높이가 뛰어난 빅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파를 허용하면 실점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커스의 선택과 집중의 시나리오가 어긋났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결국 높이의 약점을 최소화하려면 상대의 돌파를 막아야 합니다. 돌파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돌파하는 선수가 슛 던질 때 막거나 돌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빅터 웬바냐마가 있다면 수비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레이커스는 그러한 높이와 수비력을 갖춘 빅맨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돌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수비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수비 컨셉은 지난 2025년 NBA 파이널에 오른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자주 활용했습니다. 갭 디펜스라고 부르죠. 공을 가진 선수의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원 패스어웨이에서 공간을 주지 않고 돌파 자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모란트가 작 맨데일과 2대2 게임을 펼칩니다. 이때 모란트 돌파를 막기 위해 왼쪽에 마커스 스마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치업을 어느 정도 내버려두면서 돌파 경로를 차단하는 갭 디펜스입니다. 이후 스마트가 클로즈아웃까지 해냅니다. 에드워즈가 돈치치 상대로 1대1을 펼칩니다. 이때 니케 알렉산더 워커를 수비하던 리브스가 탑 쪽으로 올라섭니다. 공간을 좁혀서 에드워즈가 돌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갭 디펜스입니다. 미네소타는 컷인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놨지만 리브스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맥다니엘스의 돌파를 막아냈습니다. 펠레 라슨이 돌파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리브스가 공간을 좁히면서 돌파를 차단합니다. 이후 미첼이 들어갈 때 스마트의 도움 수비 이후 리커버리까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레이커스는 골밑 수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점 슛을 내주더라도 가장 슈팅이 떨어지는 선수에게 허용하자는 계획입니다. 골밑의 높이도 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돌파를 막기 위해 갭 디펜스 혹은 안쪽에서 로테이션을 도는 트랩더 박스 같은 움직임도 많이 강조합니다. 결국 선수들의 활동량과 수비 이해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단 출발이 괜찮고 이번 시즌 더 나아질 기미가 보입니다. 돈치치는 어느 때보다 몸 상태가 좋아져 수비 활동량이 꽤 괜찮아졌습니다. 리브스도 이번 여름 수비 강화를 위해 몸을 키웠다고 밝혔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와 라라비아, 심지어 브로니 제임스까지 수비가 괜찮은 선수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르브론은 어떨까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공격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수비를 안 한다고 평가받은 선수입니다. 레딕 감독은 르브론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위크사이드에서 로테이션과 수비 소통에 더욱 힘써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레딕 감독은 우리는 르브론에게 경기당 40분 동안 상대 에이스를 쫓아다니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비의 목소리, 소통을 하는 것, 필요할 때 몸싸움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의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르브론이 이 소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누가 커버해야 하는지,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지시하는 수비 코치 역할을 할 겁니다. 지난 시즌 이 수비가 잘 이뤄졌을 때 레딕 감독은 르브론을 두고 수비를 정말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올 NBA 수비팀에 뽑혀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 레이커스가 수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즌 끝까지 수비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